당연히 저는 홈런을 생각하고 있었죠. 홈런 쳐야지 하면서 막 93, 4마리 던지다가 저 나오자마자 보니까 96마리 몸쪽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저를 의식했던 거죠. 추신 선수가 메이저리그 내에서도 정말 많은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본인도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야구를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미국에서 하다 보니까 추신 선배는 저보다 더 엄청 더 오래 있으셨다 보니까 많은 지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금 피츠버그 감독도 추신수 선배님 클리브랜드 있을 때 타격 치세요. 그래서 추신수 선배님이 이제 얘기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정말 프로페셔널한 선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좋은 인생을 가진 선수다라고 항상 한 입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수가 한국에 딱 복귀한다고 했을 때 좀 놀랐겠네. 저는 되게 놀랐었죠. 저는 아쉬운 면도 되게 있었어요. 왜냐면 마이너에 있진 않지만 같은 미국 무대에 있는 걸로 그 하나만으로도 되게 의지가 됐었고 되게 기댈 그런 자리였었는데 기댈 수 있는 벽이 없어진 거예요. 약간 한국 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좀 아쉬우면서도 되게 멋있는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는 신수가 지금 KBO 리그에서 뛰고 있지만 많은 팬들이 못 들어와서 응원을 못 한다는 거. 맞아요. 예, 많은 팬들이 와서 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하던 걸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진짜 그래 아쉬운 것 같아요.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올 시즌은 추신수 선수도 몸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더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연락해봐요. 올 시즌 끝나고. 지금은 한국에 적응을 완전 다 했어. 배달의 민족에 전화해가지고 혼자 뭐 잘 시켜 먹고 그러고 있더라고. 근데 진짜 SSG는 진짜 행운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추신수 같은 선배를 이제 얻었잖아요. 얻음으로써 인해서 젊은 선수들이나 다른 선수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좋은 기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 와서 연락해봤어? 사실 인스타 그 DM으로 연락 드렸는데 보내고 나서 그 계정을 삭제하셨더라고요. 연락할 기회가 신수 지금 오늘 경기 있나? 전화 연결? 전화 연결까지? What's up, man, bro? 그리고 또 한 명 닮고 싶은 선수로는 트라우트 선수를 또 꼽기도 했었잖아요. 트라우트 선수를 꼽은 이유는 뭐였나요? 그러니까 좋은 선수라는 건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 한두 경기에서 막 4안타 치고 홈런 막 2개씩 치고 이런 게 좋은 선수가 아니라 시즌 끝까지 얼마나 꾸준하게 계속 1, 2안타를 치더라도 계속 꾸준히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전 좋은 선수라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트라우트는 솔직히 비교 대상이 안 되죠. MVP급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좋은 선수랑 이제 슬럼프도 빨리 이겨내고 정말 꾸준하게 계속 자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좋은 선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트라우트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어서 해볼 이야기는 바로 작년 이야기입니다. 2020 시즌 지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구계에도 큰 파장이 있었는데 특히나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리그의 전체 시즌이 취소됐어요. 박효준 선수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면서 정말 사실 작년이 중요한 해였는데 전체 취소가 된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었나요? 진짜 천둥번개가 쳤죠. 와 이거 이렇게 된다고 약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되게 충격 아닌 충격이었고 맨 처음에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한창 유행을 했었을 때 미국에서도 이제 딜레이가 된다. 이제 좀 늦춰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기다리고 운동하고 있었는데 운동도 안 했었어요. 저희도 미국에서 막 자가격리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집에 다 보내는 거예요. 집에서 가 있어라. 이게 딜레이가 좀 오래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들 이제 선수 다 집에 보내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전체 취소가 된다는 말을 듣고 나서 되게 현실을 부정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 힘듦도 잠시였던 것 같아요. 이제 현실도 바꿀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그 현실에 맞춰서 저 할 수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하려고 했었고 운동도 빠짐없이 매일마다 했었고 계속해서 준비된 사람이 되려고 했었죠. 그러면 한국에는 그 코로나로 취소되고 언제 귀국을 하셨었나요, 작년에? 제 기억은 3월 달인 것 같아요. 한창 이제 스프링 캠프 많이 하고 있을 때 이제 그때 터진 거라서 2020년에 1년 내내 한국에 있었었죠. 처음이었잖아요. 네, 한국에서 그쵸. 그렇게 오랜 기간 있었던 게 네.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게 부정적인 면이 더 크긴 하지만 이게 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6년 만에 한국의 여름을 저거 맛본 거잖아요. 저는 한국의 여름이 어떤지를 까먹었었어요. 되게 막 그립기도 했었고 그래서 한국이 어땠지 했는데 또 마침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오랜만에 오래 있다 보니까 또 가족들하고 지낼 시간도 있다 보니까
마냥 안 좋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긍정적이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힘든 마이너리그 생활을 겪으면 잠시 리프레시하는 시간 맞아요. 이렇게 좀 생각을 네. 하셨구나. 그때 KBO 리그를 또 한국에서 좀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김하성 선수처럼 KBO의 스타가 돼서 이제 메이저리그로 진출하게 되면서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아 KBO 리그에서 있다가 갈 걸 막 혹시 하는 그렇죠. 이런 생각. 아마 작년이 제일 크게 음.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죠.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저도 야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야구들을 계속 보니까 이 정도까지 생각 안 했었거든요, 사실. 아 괜히 왔다, 괜히 미국 갔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괜히 막 미국에 대해서 막 안 좋은 감정 갖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생각도 잠시 하고 현실에 그냥 집중하자, 현실에 할 수 있는 것 최선 다하자라고 계속 생각했었고 최대한 긍정적이려고 계속 버텼던 것 같아요. 멘탈 진짜 강하다. 그리고 이제 2021년이 됩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2021년을 마이너에서 보내게 되면 마이너리그 FA 자격이 주어지는 시즌이 됐나요? 네.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선수들이 미국에서 커리어 이어나가는 게 또 힘들기도 하고 좀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 것도 같은데. 마이너 FA까지 간다는 건 전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저도 제 자신이 좋은 선수라고 믿고 있었고 다른 성적으로 안 났을 뿐이지 어느 정도 되게 포텐셜이 있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일단 뒷전을 놓고 일단 시즌이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몸을 맞췄었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에 참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나요? 전에는 계속 반반 왔다 갔다 했었어요. 반은 마이너 캠프에 있고 반은 메이저 캠프에 있었는데 정식으로 초청된 선수는 아니었었죠. 근데 올해 정식으로 초청이 돼서 계속 있었었죠. 어때요? 그 정식으로 초청이 돼서 계속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를 같이 하니까. 이제 궁금하다. 네. 마이너리그 캠프랑 메이저리그 캠프. 거기서 또 대우가 확실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딱 초청이 됐을 때 좋은 기회다,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나서 매년마다 보는 선수들인데도 되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선수들은 우리를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저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초청된 선수들은 되게 어렵게 느끼고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야구는 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이 선수는 뭐가 좋고 저 선수는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계속 눈으로 보고 관찰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초청 이후에 시범 경기 로스터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더블A였어요. 이때 사실 조금 상실감이라든지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네. 더블에서 시작한다는 얘기 듣고 되게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상실감이 있었었죠. 되게 나 작년에 더블A 저번 시즌에 나 더블A 올스타 선수였는데 나 더블 또 시작한다고? 근데 한편으로 또 이해가 된 게 이제 메이저리그급 선수들 많이 영입을 했었어요. 그때 트리플 A 마이너 계약을 몇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도 되면서도 되게 현실은 되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었죠. 사실 저한테는. 근데 그러면서도 똑같았어요. 저는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그냥 현실에 정말 최선을 다하자. 여기서도 내가 오래 있을 거 아닌 거 알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자라고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긍정의 힘이네. 긍정의 힘.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추인 선배도 옛날에 인터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게 아니고 버텨서 최고 끝까지 살아남는 게 그게 진짜 강한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이해가 되죠. 저는 그거를 직접 겪고 있다 보니까 최대한 어떻게든 버티는 거죠. 고개 숙여지는데요. 나이가 혹시 50세? 애늙은이에요. 애늙은.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생각과 기운이 바탕이 됐는지 10경기 만에 다시 트리플 A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름 좋은 활약을 했고 양키스 성적이 당시 초반에 좋지 않았고 그러면서 콜업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뭐 미디어 통해서도 계속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때 기분은 어땠었어요? 얘기가 많았었어요.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양키스 단장이 직접적으로 이제 언론에 얘기를 했던 게 지금 당장 내 박효준의 자리는 없다. 그래서 맞아요. 지금 당장 올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게 진짜 자리가 없었어요. 왜냐면 메이저리그 보면 글레이버 토레스 유격수, 그 DJ 르메이유가 2루수, 3루수에는 막 지오 셜라라는 좋은 선수가 있고 내야수에는 진짜 자리가 없었어 아예.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팬들한테 항상 감사한 게 저가 마이너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 보니까 왜
호이를 안 올리냐 이런 말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자체가 양키스 쪽에는 되게 그 압박이 된 거예요. 얘를 올려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을 거고. 근데 네, 계속 그런 생각을 계속 버텼던 것 같아요. 나 왜 안 올리지?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왜 안 올리지? 이런 생각보다는 계속 이걸 내 실력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대박이다. 팬분들이 이렇게 오. 주장할 만한 게 그 시점에 트리플 A 33경기에서의 성적이 3할 오픈 타율에 홈런 8개에 OPS가 1.105 리드 1위였습니다. 이런 성적을 하고 있으니까 팀이 성적이 안 좋을 때 이제 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다가 또 이제 올림픽 국가대표 합류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네. 맞다, 근데 진짜. 그것도 어찌됐건 좌절이 됐잖아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그때는 기대를 했었어요, 사실. 왜냐면 좋은 성적도 보여주고 있었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대한 이유도 저가 만약에 엔트리 안 들어 있었다면은 기대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애초에 원래 기대도 안 했었는데 엔트리에 들어와 있고 저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너무 기대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정도면 뽑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안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실망했긴 했지만 어느 정도 예상한 거라서 그렇게 크게 타격은 없었던 것 같고. 네. 나 같아도 근데 기대 진짜. 그럼요. 아무 생각 없다가도 옆 왼쪽에 들어가 있대 너 될 수도 있겠다 이러면 아니야 이러다가도 아씨 진짜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당연히 들죠. 그게 살짝 밉긴 하죠. 사실 멘트를 넣어주지 말던가 이런 생각도 하죠. 그래서 빅리그 데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박효준 선수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게 코로나인데 코로나 확진자들이 양키스에 나오면서 이렇게 뉴욕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됐었잖아요. 빅리그 콜업이에요. 느낌이라든지 당시 기분 어땠어요? 진짜 그때 당시 진짜 너무 붕 떠 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거 가라앉힐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원정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트리플 A에서 이제 4시간 정도 거리였었어요. 뉴욕까지는. 양키 스타디움까지는. 그래서 4시간 동안 가면서 너무 그냥 붕 떠 있고 하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이동을 했어요? 이제 저 말고도 확진자가 한 3명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다른 선수도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어. 그 친구 차를 타고. 그래서 그 친구랑 옆에 앉아서 가는 동안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던 친구여서 그에 대해서 정말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진짜 생각도 안 해요. 그때 막 새하얘져갖고 내가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와 7년 동안 기다렸던 꿈이 전화 한 통이 이루어지면서 가게 된 거 아니에요? 맞아. 부모님이 엄청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가족들이 가장 좋아했을 것 같아요. 차로 그러면 바로 양키 스타디움으로 바로 갔나요? 아니면 뭐 호텔로? 일단 그날은 경기가 취소됐었어요. 보스턴이랑 했는데 그날은 이제 야키 스타디움 그 앞에 가서 짐을 내려놓고 저는 바로 호텔로 갔죠. 근데 호텔도 뉴욕 그 한가운데 있는 데예요. 1박에 얼마예요? 네, 한가운데 있는 데인데 뉴욕에 그냥 진짜 뷰가 다 보여요. 그냥 밤 되면은 와 여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머릿속에 뉴욕 네, 그 노래가 노래 틀지도 않았는데 그 노래가 들리더라고요. 네. 와 그랬겠네요. 그날 밤은 어떤 느낌이었나요? 뭐 요즘 애들 말로 막 아재들이 막 이렇다 얘기하잖아요. 막 아재들은 막 양말 신을 때도 막 콧바람 부르면서 막 힝힝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는데 저도 아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모르게 막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방문에 막 이렇게 이러고 있고 그래서 정신 차려 이러면서 또 현실 자각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또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호텔에서 나와서 양키 스타디움으로 갑니다. 그리고 양키 스타디움에 버스에서 내려서든 뭐 딱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첫 느낌은 어땠었나요? 일단 처음이죠. 거의 양키 스타디움 클럽하우스 들어간 건 처음이었고 들어가면서도 뭔가 그러니까 아직 막 전 발로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뭔가 저는 구름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기분상으로는. 그만큼 되게 붕 떠 있었던 것 같고 라커에 또 이제 옷 갈아입고 앉아 있는데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 정도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빅리그 데뷔 타석이 다가왔습니다. 대타를 준비하라 이런 이야기를 코칭 스태프에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었나요? 이제 매 경기마다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너가 얘 대신 나갈 거다. 근데 저희가 아마 3점 차로 뒤져 있는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상황도 1, 2루에서 만약 홈런 치면은 동점이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당연히 저는 홈런을 생각하고 있었죠. 홈런 쳐야지 하면서 그 투수도 저가 마이너에서 상대분 투수거든요. 그래서 이 투수 뭘 던진지 아니까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는 막 93, 4마리 던지다가 저 나오자마자 보니까 96마리 몸쪽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친구도 저를 의식했던 거죠. 그 친구도 저가 트리플에서 최고 타자였고 그 친구도 마이너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둘 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거기서 땅볼 치고 나서 되게 많이 아쉬웠죠. 근데 저가 초구를 쳤는데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공 더 보지 그랬냐? 왜 초구부터 쳐버렸냐? 이랬는데 특히 대타는 조금 더 선배님도 아시다시피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좋은 결과가 나지는 않았지만 코치들도 말했던 게 좋은 트라이였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처음이자 이제 양키스에서 마지막 타석이 됐었죠. 공 하나. 네, 공 하나 첫 타석. 와, 네. 공 하나 치기 위해 양키스 치기 위해 7년. 7년. 네. 그리고 나서 다른 기회 없이 다시 마이너로 가게 됐습니다. 예상했나? 만약에 딱 하고 마이너 갈 것 같다는 예상. 아니 저는 몇 경기 나갈 줄 알았죠 사실. 그렇지 말이 좀. 근데 그래서 그 이후로 아마 5일 정도 더 있었을 거예요. 5일 정도 더 있다가 그러니까 예상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뭐 코로나 그걸로 올라온 거라서 얘는 이제 코치 감독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감독실로 들어가서 걔네들도 아쉬워하는 표정으로 이제 기회를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우리 너 다시 내려 보내게 됐다 이렇게 막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저도 이제 말한 게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좀 빨라서 조금 아쉽긴 하다. 가서도 나 열심히 할 거고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내려가게 됐는데 그래도 후련했던 것 같아요. 전 목표를 잃었어요. 일단 목표를 잃었기 때문에 후련했었고 더 편하게 야구를 할 수 있겠다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5일 동안 경기를 안 뛰다 보니까 경기 감각이 좀 떨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첫 경기, 두 경기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근데도 저는 계속 감정이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싶어 했기 때문에 계속 다시 집중을 했죠. 현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다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이제 트레이드가 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딱 이어서 할 이야기가 바로 그 트레이드 얘기입니다. 피츠버그로 트레이드가 됐을 때 클레이 홈즈 선수와 뭐 박효준 선수와 그리고 디에고 카스티아 선수가 같이 이제 트레이드가 됐었잖아요. 트레이드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어땠었나요? 되게 시원섭섭했죠. 왜냐면 저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키스에 있었었고 이제 트레이드 된다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걸 듣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었었죠. 그리고 이제 피츠버그로 가게 됐어요. 생각보다 일찍 콜업 기회가 왔었잖아요. 피츠버그에 가자마자는 어떤 느낌이에요? 전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선수들과 새로운 팀에서 한다는 게 뭔가 저가 익숙치 않은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게 게다가 또 처음이다 보니까 좀 쉽지 않았었는데 저는 딱 3일 있다가 콜업 얘기를 콜업이 됐었죠. 근데 그 전에도 저를 한다고 하고 공항까지 갔는데 갑자기 거기 단장이 전화가 와서 이제 우리 스케줄 계획이 바뀌었다. 그래서 취소가 됐다. 너의 콜업은 취소가 됐다. 그 얘기 듣고 그때 감정이 되게 많이 흔들렸었던 것 같아요. 한 해 중에 제일 많이. 근데 또 신기한 게 이제 완전 힘이 다 빠진 상태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죠. 근데 운동도 전 감독이 나오지 말라고 해서 쉬라고 해서 쉬고 있었는데 감독이 다시 오더니 감독실로 따라오래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너 내일 콜업이다 이러는 거예요. 나 안 믿을 거다 이랬죠. 그치, 공항까지 갔다 다시 돌아왔는데 100% 되면 다시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내일은 120%다 이렇게 하는 거 축하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래도 안 믿을 거다 그러면서 장난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그 다음날에 바로 콜업이 됐었죠. 네. 그러면 원픽 구장은 PNC 파크다. 제일 아름다운 구장 1위. 네, 그건 PNC 파크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 PNC 파크 제일 구장 좋은 거는 이제 다저스 스타디움이 아마. 네. 옛날에 저것도 메이저리그 중계할 땐 다 1위가 어디였어요? 목동영점. 목동영점. 목동이랑 이뻐지.